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통 전라도식 홍어를 삭혀 보겠습니다. 호불호가가 정확한 홍어인데요, 어떤 분들은 없어서 못 먹는 홍어이고 어떤 분들은 줘도 못 먹는 홍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홍어를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홍어를 삭힐 항아리와 그리고 종이, 홍어, 지푸라기, 볏짚이죠. 이 볏짚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농법을 사용한 볏짚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홍어를 삭힘에 있어 그 고초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볏짚에는. 그래서 그 고초균이 홍어를 삭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통 방식의 홍어 삭히기인데요, 홍어 삭히는데 온도는 영상 1도씨에서 5도씨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냉장고, 여기 냉장고 보이시죠?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 숙성시키면 맛있는 홍어가 익어갑니다. 익어갑니다. 글쎄요, 맛있는 홍어가 숙성이 됩니다. 보통 턱 속에 드시려면 한 달을 4주를 숙성시키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 하시려면 3주, 그 다음에 아주 쏘지 않고 그냥 먹을만 하다, 이 정도 숙성은 2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3주에서 4주 동안 숙성을 시켜서 홍어의 제대로 된 맛을 한번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료부터 한번 보실까요? 전라도 전통 방식의 홍어 삭힘에 들어갈 오늘의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항아리하고 그 다음 종이, 밀가루 부대죠, 일명, 홍어, 그리고 지푸라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재료는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홍어 삭히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항아리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고요. 자, 홍어를 삭히기 전에 먼저 홍어를 손을 보는데요, 홍어를 사오시면 이렇게 진득한 게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만 살짝 닦아 주시고요. 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물에 씻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핏기도 이렇게 닦아서 제거해 주시고요. 먼저 이 종이 있죠? 먼저 넣어 주시고요. 자, 지푸라기. 이 무공의 지푸라기를 여기에 넣어 줍니다. 그 다음 홍어를 넣어 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종이를 넣어 주시고 지푸라기도 넣어 주시고, 이 지푸라기의 역할은 고초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푸라기 안에는요, 우리가 메주를 띄울 때도 지푸라기를 사용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초균이라는 유익한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을 이용해서 메주도 띄우고 이 홍어도 삭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도 지푸라기를 덮어서 홍어에 접촉이 되도록 덮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종이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어 삭히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러면 홍어 삭히는데 기본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4주 동안 숙성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항아리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요, 이 항아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홍어 삭히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항아리가 없다면 유리병이나 유리그릇 이런 데 이용하셔도 되지만요, 저는 항아리에 삭히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4주 후에 뵐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홍어 삼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홍어를 항아리에 삭힌 걸 준비했고요. 자, 돼지고기도 준비했고요. 자, 묵은지 한 포기 하고요. 자, 보쌈을 삶을 때 필요한 파인애플, 올개수잎, 그리고 된장 한 스푼, 하수오, 양파, 생강 껍질, 고추, 건고추 한두 개 필요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홍어 삼합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홍어
홍어를 한 달 전에 삭혀놓은 홍어를 가지고 홍어 손질도 하고요. 홍어 삼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된장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된장 한 스푼을 넣어서요. 풀어주시고요. 보쌈을 삶을 건데요. 양파 4분의 1쪽 넣어주시고요. 이 파인애플 있으시면 파인애플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고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생강 껍질, 깨끗하게 씻은 껍질 같은 거, 팥뿌리 같은 거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수오를 조금 넣고요. 월계수잎도 넣고 마른 고추 한두 개 넣어서 보쌈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쌈을 이런 식으로 삶으시면요, 냄새 없이 보쌈을 맛있게 삶으실 수 있습니다. 자, 돼지고기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삶아 보도록 하고요. 홍어 손질을 해 볼 건데요. 홍어 손질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마를 준비하시고요. 자, 홍어를 제가 한 달 전에 삭혔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걷어냈는데요. 이렇게 지푸라기 조금 있는 거는 걷어주시고요. 자, 홍어를 보시면 제대로 사갔습니다. 자, 이거를 도마에 놓으시고요. 깨끗한 천으로 여기 표면에 붙어있던 이물질을 조금 닦아줍니다. 앞뒤로 해서 닦아주겠습니다. 여기 옆에 측면에도 닦아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도 한 번 더 손질을 해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푸라기랑 이렇게 이물질들을 깨끗한 천으로,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홍어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써시냐면요. 자, 홍어가 폭이 한 7cm 정도 되죠? 그럼 7cm 정도 이렇게 잡아서 토막을 내줍니다. 먼저 토막을 내주셔야 합니다. 껍질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홍어가 아주 잘 삭혀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윤기가 잘잘 흐르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홍어가 선홍빛이 뚜렷하죠? 이거는 제대로 삭혀졌다는 얘기죠. 네, 육질도 단단합니다. 껍질 벗기는 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홍어 껍질을 벗겨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홍어 껍질과 홍어 살이 있죠? 그럼 살을 약간 칼 위에 칼을 대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이쪽으로 당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 칼집을 넣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굉장히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껍질이 분리됐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어에다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막걸리 담는 법을 올려놓았거든요. 그 막걸리도 담으셔서 생막걸리 담는 법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막걸리 담는 법을 참조하셔서 막걸리도 담아 드시고 홍어도 이렇게 삭혀서 드시면 좋겠죠. 자, 거의 다 벗겼고요. 나머지 하나 마지막 벗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해 놓으셨다가요. 나머지는 드실만치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해동해서 썰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쓸 것만 제가 따로 빼놓고요. 나머지는 다 냉동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백을 이용하셔서 냉장고에 냉동해 놓으시면 1년 12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냄새가 배길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냄새도 안 나고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드실 수 있죠. 언제든지. 홍어 삼합에 들어갈 수육이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
토탈해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자, 홍어를 이렇게 손질해 놨고요. 묵은지도 있고요. 수육만 삶아주면 이걸 세 개를 합쳐서 홍어 삼합을 오늘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홍어를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자, 홍어는 이렇게 칼을 뉘어서요. 이렇게 칼을 뉘어서요. 비스듬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묵은지를 한번 썰어 볼게요. 묵은지는 제가 작년 가을에 담아 놓은 겁니다. 자, 묵은지는 홍어 크기만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기를 썰어 볼게요. 수육이 다 되었습니다. 수육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수육도 잘 삶아졌습니다. 수육은 약 50분 정도 삶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홍어 삼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홍어 삼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은가요? 자, 이렇게 홍어를 제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삭혀 보았습니다. 이 홍어 삼합에는 막걸리가 최고죠? 여러분, 저의 영상에 생막걸리 편이 있으니까요. 김치박 생막걸리를 치시면 막걸리 만드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참조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